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비덴트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121800번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5월 17일 11시 3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비덴트는 5.75%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이 일론 머스크발 악재 속에서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가운데 비덴트도 부정적인 그런 이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덴트도 결국에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가상 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주식시장에서 가상화폐 관련 테마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최근에 계속해서 좀 가상자산 시장에 악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머스크발 또 악재가 주말간에 또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테슬라에서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 결제 수단을 도입을 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테슬라가 그동안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회사 내부에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얼마 전에 결제 중단을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결제 중단하기 전에 비트코인을 팔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보도가 좀 됐었거든요. 근데 주말 동안에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 테슬라가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전량 좀 처분했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이제 댓글을 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량 처분을 좀 시사했다라는 점에서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이 또다시 한 번 더 큰 폭의 하락 흐름들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8%나 떨어지면서 5,500만 원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대부분의 가상 자산들이 큰 폭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 역시나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업비트 쪽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5%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코인이 딱 2개 있네요. 솔브케어, 세럼. 나머지 코인들은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가상 자산의 약세 속에서 비덴트의 주가도 좀 하락세를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 부분들, 머스크가 말한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팔았다는 얘기인지 안 팔았다는 얘기인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처분을 시사했다라는 건데, 만약에 혹시라도 팔지 않았다라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얼마만큼 또 가상자산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역시나 이제 비덴트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회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얘네들이 팔아먹었는지 안 팔아먹었는지. 팔아먹었다고 한다면 뭐 2분기 실적을 봐야 돼, 2분기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2분기까지 재무제표 보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머스크의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리고 있는 거죠.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팔았을 것 같다라는 느낌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악재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안 팔았다라고 다시 트윗을 한다라거나 그랬을 때에는 어느 정도 낙폭을 좀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고, 상승으로 또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비덴트의 기술적인 흐름상 하방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낙폭을 좀 키우는 상황이고, 딱히 새로운 저점이 보이지 않죠. 이전에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12,000원과 11,500원 정도의 기술적인 좀 지지 라인을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갔고 3일 이내에 그래도 회복하면은 그래도 좀 다행이다. 이번 주 화요일까지 이렇게 회복이라도 된다면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회복이 조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낙폭을 확대를 하면서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지고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딱히 지지라인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하방이 말 그대로 열려있는 상태에서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딱히 다음 지지라인이 어디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기준점이 명확치가 않은데, 이제는 이거 보고 예측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RSI 상대 강도 지수 제가 두 가지를 본다 그랬죠. 하나는 5일선과 또 하나는 RSI 상대 강도 지수를 보는데 이제는 뭐 지지 라인도 무너졌고 5일선 회복했던 자리도 다 깨져버린 마당에 이제는 RSI 상대 강도 지수를 보고 가는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딱히 어디가 지지 라인일지도 현재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이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전에 이 구간에서 한번 RSI 30m로 온 적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저점을 찍고 주가가 빠르게 반등을 좀 보인 경우도 있었죠. 그 이후로는 30m로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는 30m로 오지 않는 가운데 대부분 5일선 돌리고 반등 나오고 5일선 돌리고 반등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5일선 돌리고도 반등이 제한적이고 오히려 또 밀려 악재 속에 또 밀려버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5일선 회복도 회복이지만 RSI 상대 강도 지수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과매도 영역을 판단하고 반등의 시점을 예측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같이 또 이렇게 5% 하락하는데도 이게 30m로 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좀 더 하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RSI가 30m로 와야 되겠죠. 지금이 얼마입니까? 34 정도 되네요. 34, 35 정도니까 조금 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하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지 라인도 없고 흘러내리고 악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주말 동안에는 또 일론 머스크의 악재 속에서 지금 가상자산이 흔들리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라서 기술적으로는 딱히 저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음 저점을 확인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더 5일선이 이렇게 있다면 주가도 밑에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지라인도 깨졌고 그런 마당에 섣불리 또 새로운 저점을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RSI가 30m로 다시 이렇게 좀 들어온다거나 했을 때를 과매도 영역으로서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5일선 밑에서 일론 머스크 악재 속에서 흘러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딱히 기술적으로는 저점에 대한 그런 이제 포인트를 잡아내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흐름상에서 어디서 멈춘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도 뭔가 외국인들 기관들이 열심히 들어오는 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얘네들의 수급이 거의 단타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사 모으다가 반등 한번 딱 터져 나가면 싹 팔고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타를 하는데 거의 분할 매수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다가 반등 한번 나오면 팔고 나가야지 이런 마인드에서 들어오는 거기에 사실 타점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계속해서 줄줄 흐르는 거 사서 모으다가 반등 한번 나오면 털고 나간다 이런 마인드의 이제 매수기 때문에 4일 연속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또 부여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투신이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외인들 기관들의 수급 포지션에서의 반등의 시점이나 관점을 사실 예측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재로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하락 자체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실리지 않고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하락이 좀 진정되면 그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한 반등의 시간이 또 찾아올 거라고 보는데요. 하락폭이 커지는 만큼 올라갈 수 있는 그 저항대 또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14,000원에서 15,000원을 봤다면 현재로서는 이제 15,000원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저점이 낮아지는 만큼 고점도 낮춰져야 된다면 이제는 14,000원 정도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좀 저항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만큼 이 안에서 또 상당 기간 하락과 반등들이 상당히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들, 설령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이제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가 1차적인 저항대일 거고 여길 뚫고 넘어간다면 이제 14,000원이 최대 좀 저항대가 되는 이런 좀 악순환의 흐름들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점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시그널을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뭔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빗썸에 대한 지분 매각 이슈나 이런 부분들도 최근 한 달 정도 동안에 완전히 또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안 나와요. 매각 관련. 그러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힘없이 계속 좀 내려앉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연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비덴트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혹시 이 밖에 또 다른 종목들이 궁금하시다거나 뭐 보유하신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다양한 종목들이 또 분석되어 있으니까 궁금증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 아침 9시에 김영재 소장님께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